에프킬라는 한국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칙들을 대중에 고발하는 채널입니다. 최근에 문제 삼았던 반칙은 불법 공매도가 있고요. 대한민국 공매도 넘버원 증권사인 신한투자증권에 대한 압수수색과 전수조사 청원도 진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한국 시장의 반칙은 앞으로 확대될 조짐이 너무나도 잘 보이는 사모펀드랑 증권사가 합작을 해서 우량 기업을 자진 상장 폐지시키는 반칙이고,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매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미 피해자들은 연대를 해서 대응을 하려고 하지만 사모펀드의 파워가 워낙 세기 때문에 이 반칙을 이대로 둔다면 대단히 비극적인 재앙이 예고되어 있음을 직감할 수가 있다. 이제까지 봐온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소들을 보면은 상장된 회사들이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개인 투자들을 착취하는 1차원적인 수법이었습니다. 가령 재벌들이 승계 혹은 다른 이유로 기업을 쪼개서 중복 상장을 하면서 본 회사에 투자를 한 개인들을 착취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대표적으로 LG화학이나 카카오 등이 중복 상장으로 본 주식의 가치를 떨어뜨린 사례가 유명하고 엄연한 반칙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증권사랑 대주주가 짜고 치는 고스톱 격으로 자격이 안 되는 회사를 우회 상장 혹은 성장성 특례 상장 같은 졸속 상장으로 묻지마 상장을 시킨 뒤에 개인 투자들의 돈을 빨아들이고 또 그 돈은 어디론가 증발을 합니다. 당연히 작전을 짠 주체들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회사 그 자체는 펀드멘탈의 부재로 주가 폭락 혹은 상장 폐지로 기결이 되면서 투자자들은 큰 피해를 떠안게 되는 그런 반칙도 있었다. 대표적인 회사가 성장성 특례 상장을 한 조대웅 대표의 셀리버리가 있고요. 껍데기밖에 없는 회사를 상장시켜준 증권사도 공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복 상장이든 사기 상장이든 두 경우 모두 다 개인들의 돈을 착취하기 위한 계획된 반칙이고요. 오늘 소개할 사모펀드들의 자진 상장 폐지는 접근법이 완전히 다르다. 사모펀드가 자진 상폐를 시키기 위해서 사냥하는 기업들의 공통점은 알짜 기업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이 구축이 돼서 현금이 잘 도는 회사들이고 사업이 완전히 자리 잡은 회사들만을 타깃으로 한다라는 거죠. 이런 우량 기업을 사모펀드가 인수를 해서 상장 폐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피해를 보는 이유가 훌륭한 투자처가 사모펀드들에 의해서 시장에서 사라진다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상폐된 회사가 시간이 흐른 뒤에 이름만 바꿔서 또 가치가 뻥튀기가 된 형태로 재상장이 된다라는 경우도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고요. 어쨌든 우량 기업을 상장 폐지시켜서 비상장 회사로 만들어 버리면 복잡한 보고 의무도 필요가 없어지고 경영에 간섭을 받지도 않기 때문에 자유자재로 회사를 변형시킬 수가 있고, 궁극적으로는 완전히 급이 다른 새로운 가치를 받아내기 위한 그런 빌드업이라는 거죠. 사모펀드가 본인들이 앞으로 착실하게 경영을 하기 위해서 인수를 해서 비상장시키는 게 아니라 종이 장사를 하기 위한 빌드업이라는 겁니다. 이미 자진 상장 폐지의 길을 간 회사들을 보면은 루트로닉이나 오스템 임플란트 등등의 회사들인데, 루트로닉은 클래시스와 마찬가지로 미용기기 회사고 한국의 미용기기 회사들이 공통적으로 글로벌하게 퀀텀 점프를 했기 때문에 성장성이 예약이 되어 있는 산업입니다. 이미 파이프라인이 잘 구축된 회사이고 결국 사모펀드의 인수가 돼서 자진 상장 폐지 당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고, 참고로 같은 피어 그룹인 클래시스도 사모펀드에서 경영권을 인수하였기 때문에 자진 상장 폐지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오스템 임플란트 역시 치과용 임플란트를 제조하는 글로벌 탑티어 현금 창출 능력이 출중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역시 사모펀드가 인수한 후에 자진 상장 폐지가 되었다. 이 두 회사 외에도 기업 사냥이라고 불려지는 자진 상장 폐지가 진행이 된 회사들은 모두 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우량한 투자처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모펀드들이 이익을 독식하기 위해서 시장에서
빼내간 거나 다름이 없고, 정리를 하면은 부실 회사는 졸속으로 상장이 되고 우량 회사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자진 상장 폐지가 되고, 대기업들은 승계를 위해서 중복 상장이 행해지는 곳이 바로 한국 시장의 현 주소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진 상장 폐지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타깃이 된 기업의 대주주 지분을 사모펀드가 인수를 한다. 자진 상장 폐지를 하려면 95%의 지분을 보유해야 되기 때문에 대주주 지분을 확보한 뒤에도 투자자들을 상대로 공개 매수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공개 매수를 완료한 뒤에 상장 폐지가 돼서 비상장 회사가 되고, 그렇게 누구에게 간섭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일단은 높은 배당을 설정해서 현금으로 빨아들이는 게 우선일 것이고요. 궁극적으로는 회사의 가치를 떡상시켜서 매각을 하거나 재상장을 시키는 게 사모펀드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이고 이들의 목적이겠죠. 같이 뻥튀기가 안 된다라고 해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회사를 자유자재로 쪼개고 붙이고 또 보유 자산들을 팔아서 결국엔 종이장사로 돈을 벌려고 하는 수순이자 궁극적인 목표라고 볼 수가 있다. 이런 식의 돈 놓고 돈을 먹는 사모펀드의 자진 상장 폐지에서 개인 투자들은 어떤 식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혹은 손해를 보는 것일까? F킬러에서 제보를 받은 기업은 자진 상장 폐지가 진행 중인 커넥트 웨이브라는 회사입니다.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다나와랑 코리아 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토털 이커머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이자 유통기업이고요. 실적을 보시면 현금 흐름이 계속 좋아지는 기업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개인 투자들이 커넥트 웨이브라는 회사의 성장성을 예상하고 또 좋게 보고 투자를 한 것인데, 느닷없이 사모펀드가 커넥트 웨이브를 인수하면서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반면에 주가는 반대로 가는 희한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주가를 보시면 2021년 고점 4만 원대에서 계속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고, 반면에 주가가 하강을 하는 동안에 실적은 계속 좋아지는 것을 또 볼 수가 있다. 주당 순이익, 순이익률, 영업이익률, 영업이익, 매출, 모든 요소들이 전부 다 2021년에 비해서 오르기만 했지 떨어진 수치는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모펀드가 자진 상장 폐지를 한다면서 공개 매수에 들어갔는데, 공개 매수 가격이 18,000원. 이 공개 매수 가격이 바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실적은 점점 좋아지고 있는 우량한 회사를 싼 가격에 지분을 매수하기 위해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누른 것이 아니냐 라는 합리적인 의심인 것이고, 사모펀드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 투자들의 손해가 발생하는 로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문제라는 겁니다. 커넥트 웨이브의 장기 투자들 입장에서는 회사가 잘 성장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는 회사를 잘 선정을 했는데 사모펀드의 개입으로 날벼락을 맞은 거나 진배 없고, 만약에 개인 투자들의 지분을 싸게 얻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누른 것이라면은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금융당국과 사법부의 개입이 시급한 상황이다. 시장에서 우량 종목만 빼가는 것도 한국 시장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부분인데, 개인 투자자들의 지분을 취하기 위해서 반칙을 썼다라는 부분은 정말 문제고, 이 부분에 대한 의심은 점점 더 증폭이 되고 있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가격이라는 걸 재무제표 보면 누구나 파악할 수 있거든요. 오히려 단타로 하신 분들은 이익을 볼 수 있었지만, 저처럼 몇 년 동안 투자하시거나 수년 동안 투자하신 분들은. 다른 주주들에게는 최근 3개월 주가의 평균치로 주식을 사드리겠다고 제시했습니다. 고점 대비 절반 수준 가격입니다. 여러모로 문제의식이 부각이 되고 있는 MBK 파트너스라는 대한민국 넘버원 사모펀드가 현재 커넥트 웨이브 자진 상폐를 진행하는 중이고요. 참고로 MBK 파트너스의 김병주 대표님은 대한민국 부자 랭킹 넘버원으로 M&A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고요. MBK 파트너스와 함께 팀을 이루는 증권사는 NH투자증권입니다. 사모펀드와 증권사의 합작에
개인 투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새로운 착취 방식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좋은 투자처를 퇴출시키거나 투자자들의 지분을 헐값에 취하려는 전략은 점점 더 고도화될 것이고 한국 시장을 계속 낙후하게 만드는 행보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다. 개인 투자들은 맞는 분석을 했고 올바른 회사를 발견했음에도 본인이 투자하는 회사가 언제라도 사모펀드의 레이더에 들어올까봐 벌벌 떨어야만 되는 것이고 그 악몽은 누구에게 어떤 식으로 찾아올지 알 수가 없다. 한국의 모든 사모펀드들이 좋은 기업을 찾아서 독식을 하기 위한 자진 상장 폐지 전략을 쓴다면 상상만으로도 너무나도 끔찍한 일입니다. 이게 과장이 아닌 게 최근에 상장 폐지한 회사들 리스트를 보면은 업계에서 1위 혹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회사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회사들은 몇 년 후에 이런저런 합체와 분리 과정을 거친 후에 뻥튀기 된 가치로 재상장으로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이런 만행을 좌시해서는 안 되고 법적 장치가 필요한 영역이라는 생각이 절실하게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